안녕하세요. 인천 세란성형외과 대표원장 조현정입니다. 오늘은 앞트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앞트임이 뭔지 알고 있지만 반드시 쌍꺼풀을 할 때 해야 하는 수술인지 안 해도 되는 수술인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또 병원마다 상담을 하면은 해야 된다는 병원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내 눈에 이제 적합한 수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트임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우리 동양인들에 있는 이 몽고주름을 조금 풀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몽고주름이 과연 또 뭐냐? 우리가 이제 몽고주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인들이 동북아시아 계통에 있는 중국, 한국, 일본 이쪽 동북아시아인들한테 서양인들에 비해서 없는 구조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1800년대 독일 의사가 이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몽골리아인한테 있다고 해서 몽고주름이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붙인 거고요. 이제 의학사전에는 내안각 최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식 용어는 번역을 한다면 앞머리 주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어떤 해부학적 구조냐? 몽골리안 폴드는 어떻게 보면 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름이라기보다는 약간 위아래를 연결하는 밴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손을 웨빙을 이렇게 폈을 때 엄지하고 검지를 연결하는 이 웨빙이 있는 것처럼 위하고 아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웨빙 밴드가 있는 거고 그 밴드의 이제 그 내용은 안에 눈 감는 근육하고 약간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이 80% 정도는 눈이 그 쌍꺼풀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덮이거든요. 그 주 원인이 앞에 있는 몽고주름 때문이거든요. 윗눈꺼풀은 상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밴드가 아래 위를 연결하는 밴드가 한마디로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게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지 말리지를 못하고 아래로 쳐져서 덮여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덮이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눈이 작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쌍꺼풀을 해주면 그 덮였던 눈이 보여지면서 눈이 커지면서 눈이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트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몽골 주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골 주름을 아예 없애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몽고 주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양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또 완전히 없애면 되게 어색하고 없는 눈을 볼 때는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왜? 빨간살이 앞에가 너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노라는 그 빨간살 이 구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트임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트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몽고주름을 개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앞트임을 하는 방법들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트레이닝을 받을 때만 해도 그 앞트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참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은 앞트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교수님도 계셨고 또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앞트임을 안 해서는 쌍꺼풀을 도저히 이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논쟁들이 요즘에는 약간 정리가 됐고 그래서 앞트임을 예전에는 그 밴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에를 그냥 이 피부를 어떻게 보면 잘라서 이렇게 미는 방법으로 트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본 선생님이 개발을 했다고 해서 우치다 방법이라는 방법도 있었고 이제 그 방법들이 약간은 이제 이 앞트임의 밴드를 자르면서 그걸 G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는데 흉이 이제 조금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피부 재배치법, 내안각 최피 성형술. 근데 이제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매직 앞트임, 무용 앞트임이라고 명칭화해서 요즘에는 많이 부르는 방법으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트임의 밴드를 조금 줄여주면서 피부를 다시 안에 있는 내용, 그 근육들이랑 이런 걸 일부 제거를 해주면서 피부를 재배치화 시켜주면
몽고주름에 있는 밴드가 풀리면서 위쪽으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앞쪽에 이제 공간이 조금 더 보여지게 되고 쌍꺼풀에 가려졌던 부분도 이제 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트임을 이제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저는 쌍꺼풀의 밸런스를 뽑아요. 흔히 말하는 쌍꺼풀을 딱 잡아줬는데 쌍꺼풀이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과정, 그게 인이든 인아웃이든 세미아웃이든 라인의 흐름에 상관없이 이게 다 보여지면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쌍꺼풀이 앞쪽이 너무 이 몽고주름으로 인해서 뭐 3분의 1 정도가 가려지거나, 흔히 말하는 환자들이 쌍꺼풀이 덮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쌍꺼풀이 덮이거나 아니면 아웃형으로 바깥으로 빠지는데 그게 몽고주름이랑 겹치면서 막 쌍꺼풀이 두 겹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꺾여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트임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앞에 이제 이 흔히 말하는 그 눈구석이 너무 많이 가려져서 이제 흔히 말하는 누호가 너무 많이 가려져서 너무 답답해 보이건 경우나 아니면 앞머리 눈꼬리가 너무 밑으로 이렇게 콕 박혀 있어서 눈매가 전체적으로 매서워 보일 때 이제 그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는 앞트임을 또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흔히 말하는 쌍꺼풀의 밸런스는 괜찮은데 내가 앞트임을 안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는 없지만 내가 그런 목적, 앞에가 너무 답답해서 트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꼬리가 너무 내려가서 그걸 위쪽으로 올리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선택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트임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앞트임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미간 사이의 거리겠죠. 그러면은 미간 사이의 거리의 평균적인 거리가 얼마냐?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평균적으로 34에서 35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 얼굴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부분은 한 32에서 36까지 정도로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고요. 근데 평균적인 얼굴의 사이즈에서 가장 적절한 길이는 한 34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앞트임을 하려고 하는데 간격이 여유가 충분히 넓다라고 하면은 트는데 먼저 진장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틀려고 하는데 간격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한 31, 30 정도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게 과연 앞트임을 하는 게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에 도움이 될지를 한번 판단을 하고 한번 환자랑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트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적절한 양의 트임의 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호, 여기 빨간 점 보이죠? 그걸 누호라고 하는데, 눈물이 고이는 장소라고 해서 누호라고 하는 거고, 그 누호의 한 3분의 2 정도 보이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혹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앞트임을 하고 오거나 했던 환자들이 오면은 누호가 너무 많이 보여서 노출이 돼서 솔직히 좀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다시 요즘에는 뭐 재건 수술을 하거나 다시 이제 앞머리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술을 하는 고생 없이 수술을 할 경우에 하려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런 트는 양을 좀 조절을 잘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적절하게 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부 재배치법, 의안각 최피 성형술 같은 경우는 흉터가 거의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매직앞트임, 무용앞트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하게 절개를 하고 잘라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흉터는 보입니다. 하지만 흉터를 눈썹 밑으로 가장 최대한 붙여주면 거의 흉터는 보이지 않겠기 때문에 그 처리를, 절개하는 위치와 남는 피부를 절제해주는 그 처리를 잘 해준다면 흉터 없이 앞트임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트임 후에 흉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고민인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솔직히 앞트임 흉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앞트임이 정도가 조금 덜한 상태에서 흉이 심할 경우에는 앞트임을 조금 더 해서 차라리 그 흉터를 제거를 하면서 밀어버리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흉터가 많은 경우는
오히려 텐션이 많이 생기는 만큼 터져 있는 상태, 오히려 더 과하게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트임을 더 진행을 하면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앞이든 밑이든 이쪽에 흉이 생겼을 때는 솔직히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거기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흉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다시 피부에 텐션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넓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중국에 이제 간혹 출장 수술을 가거든요. 그러면 중국 환자들은 그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앞트임 흉이, 특히 위쪽에 있는 흉터 자리가 앞트임이랑 연결된 부위 자리, 그 부위가 흉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서 지방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 떼어내서 그쪽 부분 흉터에다 터널링을 해서 이제 지방을 조금 그쪽에다 채워주면 흉터가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흉터의 뭐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 이상은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트임과 윗트임이라는 용어를 간혹 이제 씁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앞트임은 어떻게 보면 눈꼬리를 앞으로 변형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트임에는 윗트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이 길이도 조금 확보하고 싶으면서 앞에를 이쪽으로 빼고 싶으면서 이 밴드를 조금 줄여주는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앞트임을 해도 되는 경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밴드를 푸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너무 좁거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쪽으로 이거를 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밴드를 풀어주면서 위쪽으로만 앞꼬리를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밴드를 풀어주는 용도로만 쓸 때는 그걸 윗트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흔히 말하는 최종적인 앞꼬리의 그 위치를 지금 눈꼬리에서 위쪽으로만 간다고 하면 윗트임이 되는 거고, 그게 앞으로 가면 앞트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헷갈리지 마시고 아시면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할 때 훨씬 나는 앞트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나는 윗트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트임을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느냐고 가끔 환자분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존에 쌍꺼풀이 아주 속쌍꺼풀이라도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앞에 부분이 좀 가려지고 눈이 작은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트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트임 수술 단독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무쌍인 상태에서 쌍꺼풀은 안 하고 앞트임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내가 쌍꺼풀이 없지만 눈이 많이 처지지 않고 눈을 잘 뜨는 상황이어서 내가 전체적인 높이의 비율이 괜찮은데 폭에 문제가 있어서 앞트임을 해서 전체적인 폭을 조금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내가 눈 뜨는 힘도 작고 아니면 눈도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이 높이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가로만 길어져 버리면 눈이 오히려 더 째져 보이는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이 더 강해 보이거나 아니면 더 날카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혹 앞트임이 너무 과하게 돼서 누호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서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시 그걸 복원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 흔히 말하는 뇌안각 채피 복원술이라고 해서 이제 몽고 주름을 다시 복원하는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앞트임 피부 재배치법의 역순으로 해서 다시 그거 부분을 절개를 해서 앞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거기를 꼬매서 그걸 다시 닫아서 일단은 몽고 주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앞트임을 다시 해서 그 양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 그게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이 몽고 주름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이 밴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쌍꺼풀을 이렇게 잡아보면 눈 안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거나 라인이 꺾이거나 이 몽고 주름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다면, 근데 어느 세월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가 되고 나니까 라인을 잡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약해지거나 지장 없이 라인이 생기더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이 몽고 주름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을 잡았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제 경험상
한 40대 중반 이후로 수술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앞트임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몽고주름이 너무 심해져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앞꼬리가 너무 많이 닫혀 있거나 몽고주름이 심해서 쌍꺼풀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은 거의 한 전체 환자분들의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50대 이상 상안검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서는 앞트임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중고등학생 학생들 중에서 눈썹이 찔려서 이제 이 눈 수술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썹 찔림의 원인도 이제 흔히 말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눈썹은 정상으로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환경, 몽고주름이나 아니면 위에 눈꺼풀 피부가 처지면서 이 눈썹의 방향을 바꿔서 눈썹이 찌르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눈썹이 정상적으로 나 있지 않고 방향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죠. 흔히 말하는 눈썹이 정상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90도에서 95도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 눈썹이 우리가 눈썹을 하나 이렇게 뽑아서 모양을 보면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직선으로 돼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직모로 돼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이런 변화에 되게 취약해서 쉽게 눈이 찔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눈썹은 잘 나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피부가 덮여 눌려서 생기는 경우는 쌍꺼풀이나 피부 처짐을 개선을 해주면 눈썹 찔림이 교정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못난이 눈썹이 있어서 눈썹을 자꾸 찌르는 경우는 수술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눈썹이 제거가 되지 않은 이상은 눈썹이 찔림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눈썹이 찔린다고 할 경우에는 안과 가셔서 이 확대경을 통해서 눈썹을 한번 배열을 확인을 해서 흔히 말하는 난생천모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해서 개선이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를 찾아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아래 눈썹이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래 눈썹이 찔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몽고주름이 되게 심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위아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밴드이기 때문에 아래 눈꺼풀을 위쪽에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 눈썹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 피부가 밀려 올라가면서 이 눈썹의 방향을 90도로 바꾸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눈썹이, 속눈썹이 이 피부가 밀면서 방향이 이 안쪽, 눈 안쪽이나 위로 이렇게 솟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윗눈꺼풀이 내려오면서 찔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눈물이 나겠죠.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 이 장력으로 인해서 이 눈썹이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계속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력도 나빠지게 되고 시력 발달도 문제가 생기고 각막이나 이런 결막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계속 축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술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주 원인이 몽고주름이기 때문에 앞트임을 하면서 이쪽 피부 쪽 눌려있는 남는 피부를 같이 잘 절제를 해줘야 아래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 찔리는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제 쌍꺼풀의 모양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인아웃, 세미아웃, 아웃형,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솔직히 전형적인 아웃은 서양인에서 생기는 그 쌍꺼풀의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동양인에서는 솔직히 전형적인 아웃은 없다고 보는 거고, 모양을 판단을 할 때 결정적인 또 그 역할을 하는 게 몽고주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타입에 따라서 앞트임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트임을 한 경우에는 약간 쌍꺼풀의 형태가 인아웃에 가까운 쌍꺼풀이 되는 게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트임을 하면서도 세미아웃 타입으로 쌍꺼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쌍꺼풀을 약간 세미아웃으로 라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앞트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미아웃 쪽으로 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 눈이 너무 많이 가려져서 앞으로 빠지는 눈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전략적으로 앞트임을 하면서 인아웃 형태의 타입으로 쌍꺼풀을 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트임을 한 환자들이 이제 주위에서 너 코도 수술했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몽고주름이 되게 심한 경우에
여기가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에서 눈으로 가는 능선이 되게 평평하게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몽고주름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몽고주름을 좀 터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밴드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좀 벌려주면 얘가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면서 코가 이렇게 모여지는 효과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앞트임을 했을 때, 물론 이건 일부의 이제 환자들이겠지만 코가 조금 높아져 보이는, 그것도 마찬가지 착시 현상이지만 높아져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을 하면, 코 필러를 하거나 아니면 코 수술을 하면 이 미간 사이가 좁아져서 앞트임을 안 해도 되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필러를 하거나 코 수술을 할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피부를 당겨보면 이 몽고주름이 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흔히 말하는 단기간의 결과이고요. 장기적으로 피부는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늘어나서 다시 제 위치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몽고주름의 형태도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앞에가 거리가 좁아진다거나 코 필러를 맞았을 때 간격이 좁아지거나 몽고주름이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앞트임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위주로 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병원마다 이 상담 내용이 다르고 어떤 병원에서는 트임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병원에서는 트임을 하지 마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본인 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상담을 했을 때 그걸 판별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몽고주름 그리고 앞트임의 수술에 대한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